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직후에 며칠 안 됐어요. 2, 3일인가? 야당 쪽 째려보고 뭐 하는가요 항의하는 한창민 의원 단상에 내려와서 또 째려보고 그 장면 있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째려보고 있죠. 지금 벌떡 일어나는 저분은 뒤통수가 지금 신장식 의원입니다. 신장식 대표 되셨죠? 안 그래도 오늘 당대표로 출연하시는데 저 며칠이죠? 계엄 4일 후인 12월 7일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계엄 직후에 저랬어요. 그리고 영장 심사 받을 때마다 나는 못 잡을 걸 이런 표정 태도 말투 그 영상 하나 봅시다 있으면. 교도소 추가 수용 인원 왜 확인하셨어요? 정치인 체포 대비하시는 겁니까? 법정에서 충실히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법정에서 잘 설명했고 그리고 선고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수. 특검 구형이 얼마였죠? 20년이었습니다. 5년을 올려치기 한 거예요. 다만 김건희 수산모 청탁 관련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 기각돼서 뭐 다른 데서 다투면 되고 재판부가 이진관 판사거든요. 이진관 판사 선고는 듣고 있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되는 걸 지켜보는 쾌감이 있어요. 네. 박성재 전 장관이 왜 유죄인지 아주 자세히 따지거든요. 먼저 유죄 인정부터 해놓고 네.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박성재 전 장관 영장이 2번이나 기각됐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 어림없는 변명을 법원이 2번이나 들어서 2번 기각했잖아요. 언제였죠? 1차는 지난해 10월 15일이고요. 2차는 지난해 11월 13일에 기각됐었습니다. 이진관 판사도 바로 그 대목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예, 위법성 인식 있었다고.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내란 종료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성재에게는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이나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성재에게 국헌을 물러나게 할 목적과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법을 모를 수 없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이제 쫙 정리해 가는데 상당히 길어요. 근데 핵심 대목이라 요건 저희가 핵심 중에 핵심만 추려가지고 들어오시면 여기 제가 왜 있는지 다 들어있거든요. 자, 요건 좀 길지만 듣고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됩니다. 예. 그 박성재 전 장관의 법원에 와서 내가 잘 설명할게요. 또 국회에서 째려보던 태도를 상기하면서 이걸 들어보시죠.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이 소집한 국무위원들 중 가장 먼저 대통령실에 들어가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국무위원들이 해산하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으므로 윤석열이 한덕수에게 포고령과 비상계엄 관련 지시사항 문건 등을 건네주는 것을 지켜보았고 한덕수와 김용호가 대국민 담화문과 포고령을 읽어보고 김용호가 이상민에게 그 내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았음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그 발령을 전제로 배상업에게 출국 금지팀 대기를, 신용호에게 수용 공간 확보를, 임세진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등 인력 파견 협조를 지시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 박성재가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포고령을 교부받았거나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피고인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동의 내지 적어도 침묵한 국무위원회에 해당합니다. 비상계엄 소속 조치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법성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국제법무국장 정홍식,
법무부 감찰관 유혁, 법무부 인권국장 성재현이 이 사건 비상계엄 및 포고령의 위헌 위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 사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자, 포고령 발령하기 전에 이미 출국금지, 수용공간 확보, 그리고 검사 파견 지시했다. 그러니까 포고령을 미리 받거나 설명 들었을 거 아니냐. 네. 그리고 법무부 간부회에서 특히 이 포고령 위헌 위법성 지적하는데도 본인이 평생 검사를 했고 법조인이고 전문가이자 법무부 장관인데 그런 지적에 반응하지 않았다. 특히. 왜냐하면 정말로 자기가 그게 불법인지 몰랐다고 쳐봐요. 근데 부하 직원이 이거 위헌이고 위법인다 하면 진짜야? 진짜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야? 하고 깜짝 놀라서 뭔가를 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말을 듣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주관 판사는 계엄이 성공할 걸로 보고 거기 붙은 거다. 맞지? 자기 말대로 그게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고 하는 주장을 영장 판사들이 받아들여 줬는데 아니 진짜 위법성 인식이 없었으면 부하들이 위법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어야지. 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부분을 건너뛰고 이 박성재 전 장관 부분만 저희가 골라서 볼 텐데 그리고 먼저 내란의 성격 규정을 합니다. 이거 들어보시죠.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친위 구테타라고도 불립니다. 위로부터의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위반하는 민주주의와 법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채 흔들게 됩니다.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위상변화,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뤄낸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고려할 때 아래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과거 내란 사건에 관한 판결들은 기준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구테타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테타 양형 기준은 여기에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올려치기가 된 거예요. 예. 그리고 윤석열 쪽에서 항상 말하는 사망자도 없고 금방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반박하고 넘어갑니다. 자, 들어봅시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란 감염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국회의원들, 위헌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이행한 일부 군인들과 일부 경찰 공무원들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망자 없고 금방 끝났다고 하는데 그거 내란 세력이 스스로 자제하고 멈춘 게 아니고 국민의 용기, 일부 국회의원들의 해제, 그리고 일부 군인 경찰의 자제 때문이니까 정상 참작할 사유가 아니다. 예. 그러면서 왜 중형선고돼야 하는지 이어서 말합니다. 들어봅시다. 12.3 내란은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노상원의 수첩이나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에 기재된 내용 중 주요 부분을 실제 이행하였거나 혹은 이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비상계엄이 조기에 해제 때문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특히 피고인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행형, 인권옹호, 출입국 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행해야 할 더욱 무거운 업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러한 업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 박성재 행위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하면 독재정치라는 수렁에서 장기간 헤어나지 못할 뻔하였습니다.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12.3 내란의 위헌 위법성에 관한 여러 의견이 제기되었음에도 이를 끝내 묵살하였고 피고인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계속해서 이행되었는 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야, 듣고 있으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오랜만에 들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건데 저는 굉장히 예리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내란에 실패한 직후에 법조 출신들이 모여가지고 안가에서 네. 자기들끼리 뭐 연말 모임 했다고 그랬는데 다 개뻥이고 거기서 개발한 논리를 윤석열에게 제공해서 윤석열이 그 논리를 기반으로 국민들을 갈라놨다. 그랬죠. 네. 그동안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던 대목인데 아주 예리하고 그 책임을 물어요. 그리고 다른 선거에서는 30년 공직했으므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 정상 참작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건 정상 참작 사유가 아니라고 그 대목도 얘기하는 거고 하거든요. 자, 선거까지 쭉 들어봅시다. 내란이 실패로 돌아간 후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내란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상민, 이완규, 김주현, 한정아와 만나 논의하였습니다. 윤석열은 이들이 마련한 내용을 바탕으로 12.3 내란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변하였고 그 결과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려는 사람들과 자신의 정치적 입장만을 강요한 사람으로 나뉘어 더욱 분열하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 박성재는 12.3 내란 이후 서슴없이 호의로 진술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국가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습니다.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그리고 법정 구속. 자, 이 선거와 지기현 선거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기현 판사는 계엄을 12월 1일 네. 이틀 전에 결심했다고 했어요. 잠깐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2024년 12월 1일 무렵에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이 사건의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너무 길어요. 자, 그렇게 길게 들을 필요 없이 앞대모만 들어봅시다. 핵심만.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틀 전에 결심했다니. 이지간 판사는 뭐라고 하느냐? 12.3 내란은 즉흥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고 적어도 2023년부터 준비되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노상원 수첩. 지기현 판사는 노상원 수첩 전체를 아예 증거 가치가 없는 걸로 치부해요. 들어봅시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하게 자, 됐어요.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증거 가치 없는 걸로 톡 치러 날려버렸는데 이지간 판사는 너무 당연하게도 이 수첩의 증거 가치를 인정합니다. 들어봅시다.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계획을 수립하였고 김용현은 그 과정에서 여인영, 노상원과 논의하였으며 그 내용을 여인영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에 노상원은 자신의 수첩에 각각 기재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이 쭉 이어서 나오거든요. 근데 아직 그 대목 영상은 안 올라왔는데 그 뒤에 이제 노상원이 모친 주거지에 그걸 보관했고 거기서 실제 계획들이 나왔고 일부는 실행됐고 실행되지 않았던 건 계엄이 빨리 끝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그 수첩과 실행 내용이 불일치한다고 지기현 판사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네. 아니 몇 시간 만에 끝났으니까 실행이 안 됐지. 자, 이쯤에서 기소된 국무위원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누구누구 선고가 이루어졌죠?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까지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형이 가장 무거웠던 국무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30년입니다. 한덕수는 1심에서 징역 23년, 징역 15년입니다. 항소심에서 15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입니다. 이상민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남은 국무위원 누가 있어요? 최상목 경제부총리, 전 경제부총리가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 양반한테 이제 이지간 판사가 배정돼가지고 지금 계속 기피 신청하고 기각되고 기피 신청하고 기각도 대법까지 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기각될 겁니다. 예, 이지간 판사를 한번 만나 보라고 하죠. 자.